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에이든홀딩스의 이지현 대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후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후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한 영향을 오늘 국내 증시에도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양 지수 모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코스피가 특히 이제 0.8%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한 약보합권까지 좀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오늘 이제 휴장, 노예 해방 기념일로 휴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관망세가 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연속해서 상승했던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기도 했고, 미국 증시는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만기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제 아무래도 매파적인 이런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이런 인상 확률이 금리 인상 확률이나 국채 금리 영향이 좀 제한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난 주말에는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런 상승 부담 그리고 만기 영향에 아무래도 좀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런 물가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었거든요. 소비나 생산, 수입이나 기대 인플레이션 모두 예상보다 좀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은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좀 절대적인 수치가 높다는 편에서 이후에 하락 속도가 둔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좀 나와주면서 당분간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공방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시장 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이런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에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고, 연준 위원들은 아무래도 여전히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런 금리 고착화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미국 증시 연휴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이제 다른 연준 위원들도 발언 스케줄이 계속해서 또 이어져 있거든요.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이런 연준 쪽에서는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 강세나 금리 상승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높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좀 약세 흐름을 보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현재 현물, 양시장 현물 그리고 선물도 계속 지금 순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나마 코스닥은 약세의 흐름을 좀 회복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흐름을 보면은 아무래도 상승하는 와중에서도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던 흐름을 좀 이어나갔었거든요. 이런 최근에 정체나 하락 종목수가 이런 좀 많았던 흐름 속에서 코스피가 지난주 하루 정도만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았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수급 주체가 이제 외국인인데, 지난주에는 어느 정도 또 매수 규모를 좀 축소한 모습이었거든요. 10주 연속으로 순매수를 이어갔지만, 지난주는 이제 한 2,700원 정도로서 한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도가 아니었다는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다시 좀 이렇게 완전하게 수급 유입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흐름 속에서도 이런 변동성
이어지는 뭐 순환매 장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뭐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뭐 전반적인 우상향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가장 큰 부담이었던 뭐 이런 글로벌 경기 우려 또한 좀 진정이 되어가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시의 전반적인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최근에 가파르게 좀 올랐던 종목들의 매물 소화 과정은 좀 필요하겠지만 오늘도 뭐 이런 과정을 좀 거쳐가는 시기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뭐 이런 조정 후에 다시 한번 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여러 눈에 띄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어느 정도 좀 좋은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그리고 뭐 AI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이런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국내 증시에 아무래도 좀 자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에 좀 순매수가 많이 유입되는 종목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 최근을 돌아보면요. 상승하는 종목 수보다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지수는 쉬어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뱃살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기관의 매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장에서는 12%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 중입니다. 5,13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록뱀 미디어를 보겠습니다. 원영식 회장의 출국 금지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5,96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보겠습니다. LED와 반도체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 장에서 강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빠집니다. 9% 넘게 빠지면서 23,05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농심 이어서 보겠습니다. 추 부총리의 발언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가 넘게 빠지면서 41만 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온칩스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기업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4%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29,9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먼저 구조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 시설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장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이 종목이 빠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저점 대비하면은 거의 뭐 5배 이상 상승한 구간이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 분위기상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제 투자 주의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한 매물들이 좀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전고체 배터리가 좀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더 좀 강하게 좀 급등을 해왔었거든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꿈의 배터리로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 이제 내부 전해질을 이런 뭐 고체로 대체하면서 분리막을 없애고 안정성을 좀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소형화 측면으로나 뭐 이런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었죠. 1회 충전으로 거의 뭐 800에서 900km까지도 주행할 수 있다는 장점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주유소와 어느 정도 좀 경쟁할 수 있는 10분 이내로도 가능한 이런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중단기적으로는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화재나 또 폭발 위험성 관련해서도 굉장히 또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전지로서 이런 전고체 배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난주에 또 유럽에서 그 인터 배터리가 열렸었죠. 그 프롤로지움이라는 이제 대만 전고체 배터리 회사가 이런 전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국내 관련해서는 뭐 EV 첨단 소재나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투자를 한 기업으로도 많이 좀 알려져 있었고요. 이제 프롤로지움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순 정도에 이제 프랑스 쪽에 이제 첫 기가 팩토리 설립을 계획을 했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프랑스 쪽에서 프랑스 대통령까지 나서서 좀 적극적인 지원을 나타냈다는 점도 시장에서 좀 많은 주목을 받았었고요. 향후에는 뭐 이런 국내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었는데, 레이크 머터리얼즈는 오늘은 무엇보다 이런 좀 고점 부분에서 매물 소화 과정, 그리고 투자주의, 투자 경고 관련한 어느 정도 좀 우려 관련한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전고체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많이 달려왔던 탓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요. 투자주의 경고 종목이라는 타이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레이크 머터리얼즈는 버티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기보유자분들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수익권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레이크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 분야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반도체 소재도 있고 태양광 소재도 있고 또 자회사 쪽에서 이제 전고체 쪽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전반적으로 뭐 유기금속 화합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작년 매출액도 거의 전년 대비하면 61% 상향한 이제 1,300억 원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하면은 한 71%나 상승한 350억 원 정도를 기록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를 계속해서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뭐 반도체 소재나 태양광 쪽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작년에는 처음으로 이런 매출액도 1,0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디램 쪽 미세화 공정으로 전고체 쪽 사용량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도 매출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태양광 소재 쪽으로도 이런 중국향 이런 태양광 고객사 쪽으로 수요 또한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매출액 또한 전년 대비하면은 한 22% 상승한 1,600억 원 가까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해서 좀 10%가량 상승한 한 400억 원 가까이 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뭐 이제 하이케이 수요, 전고체 쪽 관련한 수요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난 이제 올해 한 가을까지는 세종 2공장 쪽에 한 140억 원 정도 규모로 이런 하이케이 전고체 시설 투자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연간 한 200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매출 상승 여력 또한 가지고 있다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또 그다음에 석유화학 촉매 쪽으로도 앞으로는 뭐 이런 메탈로젠 촉매 생산할 때 이제 필요한 TMA, 트리메탈 알루미늄 같은 쪽으로 국내 유일한 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올해도 신규 고객 사양으로 관련한 매출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자회사 레이크 테크놀로지겠죠. 지분율을 한 7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전고체 사업 진출에 대한 좀 기대감을 키워볼 수 있겠고,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전해질 핵심 원료일 수 있는 황화 리튬 관련한 기술이나 공정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양산이 가능한 좀 설비가 준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키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현재 신규 진입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신규 진입보다는 어느 정도 만약에 이제 추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매수가는 한 21,000원 부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앞으로의 매출 확장이 더 기대된다라고 분석을 해주시면서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신규로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면 그때는 조금 더 조정이 있었을 때 진입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 보면 21,000원에 접근을 해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26,000원, 손절 라인 19,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심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어제 뉴스가 나와 있었죠. 정부가 라면 값을 인하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 가격이 내렸으니까 그에 발맞춰서 라면 값도 내려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국제 밀 가격이 좀 크게 떨어지면서 정부가 이제 라면값 인하 압박에 좀 나섰거든요. 관련해서 오늘 라면 관련한 제조사들 주가들이 좀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지난해랑 비교하면은 사상 좀 최고로 국제 밀 가격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또 거의 절반 가까이 좀 하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라면값 인하를 검토하면서 관련한 좀 실적이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라면 제조사들이 현재 뭐 인건비나 물류비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가격 인하를 좀 검토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경호 이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전날에 이제 KBS 쪽에 이제 일요 진단에 출연하셔서 지난해 이제 작년 가을쯤에 라면 가격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국제 밀 가격이 그때 비교하면 이제 많이 내렸지 않냐. 뭐 기업들이 이런 내린 부분에 맞춰서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좀 얘기했었거든요. 뭐 이런 또 이번 달 이제 5일 정도의 통계청이 발표한 또 이런 라면 물가가 전년 대비하면은 거의 한 13%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한 지난 2009년이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에 거의 14년 만에 이제 또 최대 상승폭을 또 기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뭐 정부 쪽에서 모든 걸 또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런 소비자 단체 쪽에서 좀 가격을 조사해서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이런 밀 가격이 내렸으면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좀 압박을 많이 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농심뿐만 아니고 라면 관련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발언이 나온 만큼 바로 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면 좋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농심 같은 경우에 기보유자분들은 오늘 좀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우선은 버티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음식료 산업이 실적 측면에서 하반기에도 그래도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주요 음식료 기업들이 뭐 지난해 뭐 현재 뭐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좀 많이 한 구간이고 제품 또한 가격 인상이 좀 많이 있었는데 뭐 올해도 이런 뭐 밀 가격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어느 정도 원가 부담이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정부 쪽에서 이런 가격 인하 압박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또 해외 쪽에서 이런 실적들이 굉장히 또 좋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유럽 쪽에서도 이런 한국산 라면 수입 규제를 한 18개월 만에 이제 해제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었고요. 관련해서 또 이런 수출액이 거의 한 240억 원 정도까지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라면 수요가 뭐 전반적으로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좋거든요. 국내 해외 뭐 빠짐없이 모두가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고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도 이제 좀 높아진 외식 물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내식 중심의 회복세가 전망이 된다는 점도 농심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뭐 가공식품 중에서도 특히나 이런 라면 쪽은 가성비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가격이 인하하면 인하할수록 더 소비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뭐 가격이 현재 높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높았었거든요. 가격이 또 낮아진다면 더 좋은 그런 가격 경쟁력과 함께 소비가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해외 쪽에서 또 수요가 굉장히 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심이 상대적으로 현재 지금 미국 법인 쪽에서 성과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의 이제 현지 유통 채널들이죠. 뭐 코스코나 샘스클럽 쪽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런 공급이 수요를 좀 따라가기 힘들었을 만큼의 굉장히 또 높은 인기를 미국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미국에서는 제2공장까지도 가동을 하고 있고 제품 공급이 어느 정도 원활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3공장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도 이런 라면에 대한 농심 같은 국산 라면에 대한 수요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실적 측면에서도 특히 다른 뭐 삼양식품이나 오뚜기도 뭐 그런 해외 매출이 좋았지만 특히 농심 관련해서 해외 법인 쪽에서 이런 영업이익이 거의 뭐 600% 정도 상승했거든요. 한 180억 원 정도를 기록했는데
이 전반적으로 뭐 국내까지 합하면 거의 전년 대비해서 거의 85% 가까이 상승한 거의 640억 정도까지 기록을 했고, 해외 법인만 이제 말씀드렸던 게 600% 정도 상승한 180억 원을 기록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오늘 낙폭이 좀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해외 쪽 성장성을 좀 더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에서도 어느 정도 분할 매수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41만 원 부근 제시드리겠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로 44만 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39만 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농심은 해외 모멘텀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가지고 계신 분들 버티는 전략 취해보시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에도 추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매수하는 가격은 그러니까 41만 원 부근에서 해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44만 원, 손절 라인 39만 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가온 칩스를 구조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 또 암이 뉴욕 증시 올해 말에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가온 칩스도 부각이 됐습니다. 함께 연관 이력이 있기 때문인데 오늘 장에서는 왜 빠지는 걸까요? 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흐름상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주목받았던 섹터들이나 종목들 위주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거든요. 특히 차량용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이런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좀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특히 넥스트칩 같은 종목들이 더 좀 낙폭이 좀 큰 모습이고요. 특히 ARM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던 넥스트칩이나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다른 차량용 반도체 종목들인 뭐 해상 DS나 칩셋미디어, 텔레칩스 같은 종목들은 또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런 업종 내에서도 좀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특히 뭐 이런 주요 고객사였죠. ARM이 올해 말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특히 뭐 이런 관련했던 종목들은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였던 만큼 오늘은 어느 정도 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이런 삼성이나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ARM 관련해서 합병을 예전에 이제 추진을 했었다가 무산되었고, 이제 주식시장 상장으로 전략을 선회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인텔이나 또 삼성, TSMC 쪽에서도 ARM 쪽으로는 투자를 고심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어느 정도 종목별 순환매 측면 그리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섹터 내에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가격 전략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가온칩스는 버티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용 반도체 쪽이 굉장히 계속해서 좀 좋은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최근에 뭐 미래 먹거리 관련해서 위기감이 굉장히 팽배했었는데, 뭐 이재용 회장이 직접적으로 이런 뭐 그 미래 먹거리 관련해서 뭐 반도체나 뭐 시스템 반도체, 뭐 바이오 AI 같은 쪽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는 이제 직접 좀 챙기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뭐 미국의 뭐 이런 엔비디아 CEO도 만났고,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도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뭐 이런 AI 쪽이나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삼성은 계속해서 좀 신경을 많이 비중을 좀 높여 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반도체 쪽을 보더라도 특히 이런 반도체 업황 둔화 속에서도 그동안 이런 차량용 반도체는 계속해서 좀 높은 성장률을 좀 유지해 왔었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좀 폭풍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자율주행차가 등장을 해 나가면서 매년 평균적으로 한 10% 이상은 충분히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한 5년 내로는 이런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거의 한 13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그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도 거의 10% 정도까지도 차량용 반도체가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율주행차 판매량이 추후에는 거의 스마트폰 판매량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이런 반도체 개수가 거의 대당 1000에서 2000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뭐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가온칩스는 디자인하우스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죠. 뭐 AI 반도체나 차량용 반도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AI 쪽 모멘텀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모멘텀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뭐 전체 매출에서 AI나 차량용 매출 비중이 거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현재 뭐 파트너사로는 뭐 삼성전자도 있고 그리고 ARM 쪽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주요 고객사들도 뭐 LX세미콘이나 텔레칩스, 넥스트칩, 뭐 아나페스 같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국내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런 좀 좋은 협업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디자인하우스가 아무래도 뭐 쉽게 얘기를 한다면 파운드리와 이런 팹리스 기업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나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디자인하우스가 이제 1분기에도 이 AI 열풍과 함께 좀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뭐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뭐 팹리스 대표 기업들도 그렇고 파운드리 대표 기업들도 모두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디자인하우스 기업들도 결국에는 또 강한 상승 모멘텀을 이어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디자인하우스 기업 쪽으로는 뭐 AD 테크놀로지도 있고 코아시아 같은 기업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는 뭐 넥스칩이나 칩셋미디어, 텔레칩스, 해성DX 모두 함께 좀 좋은 흐름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가 위치가 현재 3월 말 4월 초에 이제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좀 내려온 구간이거든요. 다른 AI 종목들을 보더라도 뭐 반도체 관련주 특히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수페타시스도 조정을 받고 최근에 다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강하게 또 상승한 그런 이후이기 때문에 다음 또 이런 반도체 관련해서 좀 갈 수 있는 후보군으로 디자인하우스 쪽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모멘텀까지 있는 이런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현재가 부근에서 한 3만 원 부근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이전 종가 기준으로 이제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5,500원 제시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이제 아래쪽 박스권 부근을 재진입하게 될 경우에 27,0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딘홀딩스의 이지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종가 베팅 시간에 짚어주셨던 종목 리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고가를 기준으로 5%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이라든지 상황이 바뀌었죠.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조선 업황은 지금 이렇게 겁먹을 만한 요인이 크게 없습니다. 그나마 후판이라든지 인력인데 사실상 이거는 인력 부분은 크게 뭔가 이렇게 변수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후판 같은 경우도 사실상 올려봐야 한 차례 정도, 물론 그게 이제 비중이 작지는 않습니다. 이제 강철판
편이기 때문에 뭐 한 30% 정도 차지를 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조선가가 올라가는 그 폭 자체가 워낙 크고 국제해사기구에서 2020년부터 이제 환경 규제를 하면서 탄소 배출이 한 50%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이번에 또 시행되면 70% 이상으로 좀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노후 선박에 운행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나 현대민포조선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단기 계약 수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성과로 계속적으로 대치되는 작업들이 나타나고요. 또 이제 조선업황 중에서 중소형선을 다루기 때문에 아마 재무적인 반영은 가장 빠를 겁니다. 그래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주가는 지금이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조선주에는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추가로 상승할 여력 어느 정도일까요? 뭐 사실상 종목마다 조금 차이는 네. 있겠지만 사실상 그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맞추는 게 사실상 어렵죠. 근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전 고점 라인 부분이죠. 뭐 11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차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조선업 특성상 한 3에서 4번 정도 나눠서 대금 지급이 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대금 지급 양이 높아집니다. 근데 아직 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기 흑자 전환을 했고요. 연간 영업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이미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일 거고 뭐 향후 수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엄청나게 쌓여 있는 상황이어서 도크가 사실상 부족해서 뭐 조선업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더 수주를 과연 받을 수 있겠어가 사실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편안하게 지켜보실 수 있다라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주 종목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차분하게 바라보시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종가에 베팅할 종목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종가 베팅 키워드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년 만에 최악의 흉작이다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주시니까 제가 섹터를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료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죠. 맞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상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제가 오늘은 좀 관련된 배경 설명을 좀 길게 하려고 좀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그런데 일단 먼저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게 네네. 오늘 이제 사료 섹터에서 수익이 많이 나셨으니까 또 가져온 것 같습니다. 신성홀딩스도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101% 정도의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네. 일단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어색하게 축하를 받으시는데 그럼 이 종목 네. 저희 어떻게 계속 보면 될까요? 사실상 제가 이제 이 종목의 급등이 나오고 최근에 좀 리뷰를 이제 다른 곳에서 할 때는 좀 수익 실현을 해보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소금 관련된 부분까지 좀 엮이면서 이제 두 가지 섹터가 동시에 좀 배경이 되다 보니까 주가의 탄력성이 좀 강하게 나타났고요. 제가 이전에 소개를 드릴 때 이 종목이 비슷한 가격 라인에서 시작을 해서 19,000원대까지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 15,000원대까지는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그 가격에 돌파한 날에 굉장히 좀 강력한 슈팅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고가를 맞고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6월 15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만약에 좀 수익 실현을 하기 시작을 하셨으면은 뭐 충분히 고가에서 다 매도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아직까지 좀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내려와서 약간 수익 폭이 좀 많이 줄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익절을 반드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눌림목 매수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11,000원대에서 지지가 나온 다음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이번에는 이제 자회사 중에 소금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됐지만 자회사 중에 또 곡물 트레이딩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뭐 선물 가격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갔고 사실상 지금 현물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물 가격도 같이 따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반발 매수 심리가 들어오면 이제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좀 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소금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이제 좀 곡물을 다루고 있는 또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서 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는 분들은 해당 가격대에서 한번 좀 눌림목 매수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좀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네, 신속홀딩스 지금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해 보시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사료주 전반적인 분위기도 좀 짚어주세요. 사료주는 좋죠. 네, 너무 네. 좋습니다. 사실상 오늘도 좀 급등이 나오다가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 수급이 재건주로 쏠리면서 좀 사실 힘을 뺏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우크라이나 재건은 사실 종전이 돼야 스타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료 같은 경우는 전쟁이 진행이 돼야지 유지가 되고 있어야지 사실상 더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상 상반된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조금 재밌는 부분들이 이게 상반된 섹터 중에서 하나가 가면 하나가 좀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섹터가 동시에 같이 가는 흐름이 좀 쉽지 않고 요번에 사료주들이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이 주말 사이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재건주의 회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오늘은 수급이 눌리긴 했습니다만 최근 분위기 굉장히 좋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재건주에 지금 수급이 조금 뺏기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 흐름이 좋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지금 전쟁 말고 다른 모멘텀은 없을까요? 뭐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사실상 사료 곡물이 굉장히 좀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는 흑해 곡물 협정입니다. 네. 사실상 진행은 되고 있지만 이번에 아프리카 사절단이 크렘린 이제 러시아 쪽과 얘기를 했죠. 근데 그쪽 대변인이 사실상 곡물 협정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다이렉트로 기자한테. 사실상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러시아에서 이런 흑해 곡물 협정을 진행하는 이유가 자기의 이런 우방 국가들에게 이제 곡물을 지원하기 위함인데 뭐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상 거기서 출하되는 물량 중에 3% 정도밖에 아프리카에 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사실상 러시아 쪽에서 지금 이제 서방 국가들을 좀 좋게 하는 방향으로 이제 곡물 협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관련된 이슈가 나기 전에는 이미 이제 푸틴 대통령이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서 검토를 중단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기사도 이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지금 해당 부분이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흑해에 대한 부분에서 곡물의 물량이 잠기게 되면 유통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주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시애틀 항구가 지금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지금 항구가 봉쇄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 시애틀 항구를 잘 조사를 해보시면은 유통 물량의 3에서 40%가 또 곡물이거든요. 그럼 두 가지 부분에서 곡물이 잠긴다? 이거는 생각보다 유통적인 부분에서 심각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힌트로 들렸던 이제 이 캔자스주죠. 거기가 이제 밀 수확량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해당 부분이 지금 가뭄으로 굉장히 좀 고통을 받고 있고 60년 내 최악의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굉장히 좀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댐이 폭파가 되면서 사실 오염수만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겠지만 그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재고량들도 상당 부분 소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안 좋은 이슈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엘니뇨 현상이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상 이제 3년 동안 라니냐 효과가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받았고 제가 아마 올 초까지만 해도 라니냐 효과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24년 겨울까지는 이제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해수면의 온도가 0.5도가 올라가는 건데 이게 이제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 거는 3개월 동안 2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실 라니냐나 엘니뇨 현상이 발생되는 주 요인이 바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든지 이 엘니뇨 라니냐가 바뀔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니뇨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엘니뇨 현상이 강력하게 유지가 되게 되면 사실상 소프트 쪽이죠. 뭐 설탕이라든지 원당 쪽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단기적으로 밀, 대두박 이런 쪽이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굉장히 좀 폭등을 했습니다. 3, 4거래일 사이에 10%가 넘게 올랐고요. 이게 현물로 오면은 상한가에 준하는 상승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물 가격까지 폭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 그럼 심각한 푸드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요 이슈를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오늘 신송홀딩스의 뒤를 이을 종목은 어떤 건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고려산업입니다. 제가 신송홀딩스랑 거의 주가 위치 에너지가 비슷한 종목으로 좀 들고 왔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매수가 같은 경우 4,400에서 4,550원인데 뭐 종가로 바로 접근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오늘 오른 가격에서 매수 밴드가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배합 사료를 주로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육로나 이런 판로를 좀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육가공까지 같이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공장이 있죠. 부산, 대구, 창녕에서 배합 사료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이제 관련된 부분을 미국이나 남부 등에서 좀 수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이런 사료 곡물이 비슷한 이슈로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5,250원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한 번에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급등력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좀 6,000원까지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3,900원인데 사실상 요번에 조금의 이슈가 재건 쪽이 강해서 더 눌리더라도 만약에 해당 가격까지 가면은 저는 손절보다는 오히려 2차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종가 베팅 종목은 고려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오늘 부침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시장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코스피 시장은 하락세로 마감이 됩니다. 지금 0.63%의 내림세로 2,609선에 마감할 것으로 보이지만요. 코스닥 시장 그래도 소폭의 강세를 보이면서 888선의 종가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상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장의 분위기를 좀 받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시면은 코스피에서도 하이닉스가 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영향을 받아서 3%대에 좀 하락이 나왔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LG 화학에서 지분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관련된 부분에서 좀 타격이 좀 있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좀 강했지만 나머지 뭐 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약간의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상위 종목군들에서의 약간 좀 지지분한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좀 테마주 위주로 좀 시장이 형성이 됐고요. 사실상 장 초반에는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월등히 많았는데 지금 끝날 때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심적으로 약간의 좀 물음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제 미국장에서의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충분히 좀 변수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휴장이 많죠. 뭐 중국이나 대만 증시가 이제 연후부터 이게 주 후반부터 계속적으로 좀 쉬어 나가기 때문에 약간의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 힘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휴장을 하는 시장들도 있는 만큼 이 점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4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연기금은 7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사실상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은 뭐 지수가 일정 부분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차익이 나올 수 있고 특히나 그 지금 상승을 끌어냈었던 섹터들에서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업황이라든지 이런 전망들은 상당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이제 당연히 장기적으로 본다면 큰 이슈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IRA 법안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이슈들이 달라졌거든요.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런 것들이나 이제 광물에 대한 이슈들이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이슈들이 이제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가 사실상 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슈들로 단기적으로 이런 주도주들이 좀 타격을 받게 되면은 뭐 당연히 이제 주도주에서의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좀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러한 기조들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는요. 지금 지수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고 주도주의 수급이 지금 순환말 관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는 강세를 보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장 우리 시장은 혼조 양상을 마감때는 보이고 있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봐야 할 텐데요. 내일장의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이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봐야겠는데요. 먼저 알파경제의 김종유 이사님께서는 지수보다는 실적주에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에이든홀딩스의 이지현 대표님은 추가 조정 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하시면서 2차 전지와 반도체, AI의 순환매 장세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님께서는 기술적인 강세장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사실상 저는 이제 실적주 대응이 가장 좀 공감이 많이 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이제 6월 달이 좀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가 좀 열릴 수 있는 장이고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2,600선 위에서 계속적인 지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또 결정짓는 또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굉장히 강력한 시세를 분출되는 뭐 섹터들을 보시면 대부분 실적이 좋은 섹터예요. 오늘 방산주도 마찬가지죠.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 붙은 쪽이 강해지고 있고요. 최근에 뭐 건설기계라든지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다 실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월등히 좋아지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반이 돼야지 지수가 흔들리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만약에 이제 좀 약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 비중을 또 확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좀 좋지 않게 되면은 뭐 아마 단기적으로 좀 그 지수의 하락폭이 좀 강력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사실상 우리나라 지수가 눌릴 수 있는 요인이나 이슈는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장에서의 굉장히 좀 좋은 호재들이 나와주면서 네. 사실상 조금 저는 구명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지수가 바닥권에서 정말 많이 올라왔고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해놓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몸집을 좁혀 놓으셨다가 충분히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나서 확대를 하든 축소를 하든 추가적으로 의사결정하시기에는 정말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약간 좀 헷갈리는 장세, 의견이 점점 분할이 되고 있는 장세, 이런 장세에서는 약간의 비중 축소가 결국에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수익화를 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좀 몸집을 줄여 놓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비중 축소 전략을 취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앞서서 짚어주셨던 실적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 방산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에 실적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 또 한국항공우주나 현대로템도 오늘 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어땠는지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뭐 사실상 전망은 좋은데 뭐 오늘 같이 좀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 좀 추격 매수를 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현대로템도 그렇고 리포트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내용들 많습니다. 특히나 뭐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저는 오늘 리포트의 영향이 좀 너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론 실적도 잘 나오고 수주 잔고도 좋고 좋은 이벤트가 너무나도 많지만 일단 오늘 17% 이상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상승력은 전 충분히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목표가가 16만 원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치면은 당연히 우상향 기조는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방산 섹터가 과거에 내수에서 수출로 변했고 지금 뭐 조단이 기대되는 수주량들이 워낙 많이 남아 있어서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과하게 올랐을 때는 항상 좀 조정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바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눌림목 매수,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죠. 에어로스페이스는 전고점을 뚫어줬지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그 전고점 라인 부분에서 지금 딱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뭐 돌파가 강력하게 유지가 된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차익들이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보다는 약간의 좀 눌림목에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지금보다는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접근해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지금 6월 중순이 조금 지났는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기록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전 빙과류, 아이스크림입니다. 관련주도 오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상 계절 테마주는 테마주로 좀 짧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빙과에 대한 뭐 수요는 많이 나타나겠지만 사실상 이제 농심으로 해석을 좀 해보면 충분히 이제 가격 상승을 좀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일단은 상단을 조금 제한이 대부분의 부분에서 상단이 제한되었다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단기 수요에 따른 급등이 나오면 거기서만 빠르게 좀 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런 지금 온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뭐 가뭄이라든지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곡물 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쪽으로도 치중을 하시는 게 뭐 물론 이제 후반로 가면 항상 사료 곡물 쪽이 먼저 움직이고 후반이 이제 음식료가 대세적인 강세가 만들어지는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총리께서 이제 가격적인 제한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음식료보다는 단기적인 수급 쏠림이 나올 수 있는 쪽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선풍기나 이런 쪽은 사실상 뭐 없는 집이 없죠. 그래서 판매량이 사실상 엄청나게 크게 늘어나기에는 전 조금 회의적이어서 만약에 나오더라도 전 단발성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 급등이 나오면 그때 짧게 치고 나오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폭염과 관련해서도 테마주로 조금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료주로 조금 더 눈을 돌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